불리고 있다.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를 지낸 아베 신조가 자신의 트위터로 각국 정상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는 어떠한 인사말도 남기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31일 외국 정상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로 작별 인사를 나눴다.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방금 내 친구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멋진 대화를 나눴다는 글을 올렸다. 아베 총리는 도널드 친절한 말로 경의를 표해줘 고맙다고 영어로 답글을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세계 각국 정상들이 아베 총리에게 작별 인사를 보냈다. 아베 총리는 이 같은 메시지에 고마움을 담아 답변하는 형식의 트윗을 올리고 있다. 2일 오후 2시까지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차이잉원 대만 총통,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히안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제,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펀데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리셸룬 싱가포르 총리, 마힌다 라자 박사, 스리랑카 총리,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몰디브 대통령, 카드가 프라사드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 타민 빈 하마드 알 터니, 카타르 국왕 등 16명과 고별 인사를 했다.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문 대통령에게는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앞서 한국 정부가 아베 총리의 사임 표명과 관련해 청와대 등의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미국이나 인도처럼 국가 정상이 직접 트위터를 통해 인사를 하지 않아서다. 각국 정상들이 트위터를 외교 무대의 창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아베, 한국과 관계의 소원, 한일 관계 최악 아사히. 일본 최장수 총리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퇴임을 발표한 가운데 그가 외교적인 면에서 한국에 대해 소원해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고 아사히 신문이 3일 평가했다. 신문은 아베 외교 가치를 실현했는가라는 사설에서 아베 정권은 일본으로서는 사례가 적은 외교의 얼굴을 만들어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상 간 개인적인 관계만 연출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차기 총리에게는 평화 국가로서 2차 대전 후 세계 질서를 지키는 견실한 외교를 요구하겠다며 촉구했다. 특히 신문은 소원했던 상대는 한국과 북한이다라며 지금 한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으로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최대한 압력에서 조건 없는 대화로 급전환한 북한 정책은 납치 문제를 포함해 아무것도 전진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베 총리는 과거사 반성을 회피하며 한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펼쳐왔다. 2015년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뤄냈으나 결국 역효과를 불렀다. 게다가 지난해 7월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며 한일 무역 전쟁을 촉발했다. 사실상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보복 조치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가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 초 우리 법원의 일본 기업 압류 명령 효력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기업인 일본 제철은 즉각 항고했다. 문제 해결이 불투명한 가운데 차기 일본 총리의 대응이 주목된다. 안중근은 범죄자 일본 총리로 유력한 스가가 남긴 말.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사고방식이나 역사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스가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후 줄곧 관방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거의 매일 기자회견을 했으며 일련의 발언에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회견 중 발언은 아베 정권의 노선과 궤를 같이 했으며 한국에 대해 각을 세우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특히 회자하는 발언 중 하나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에 관한 언급이다. 2013년 11월 19일 스가는 안중근 표지석 설치를 위한 한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우리나라는 안중근에 관해서는 범죄자라는 것을 한국 정부에 그동안 전해왔다며 표지석이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4년 1월 중국의 안중근 기념관이 개관하자 우리나라의 초대 총리를 살해,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해 한국과의 역사인식 차이를 실감하게 했다. 2018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는 일본 정부의 설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극히 유감이라고 반응했다. 최근에는 일제강점기 징용 문제를 다룬 한국의 사법 절차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매각될 경우 일본의 대응에 관해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있다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과 맞서는 내용의 발언이 많았다. 다만 스가는 일본 정부 대변인이고 한일 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나온 발언들이라서 이를 스가의 사고 방식과 동일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그가 과거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심사청배를 만류하거나 일부 정치인이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할 때 주의를 촉구한 점 등에 비춰보면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하지 않게 노력할지도 주목된다. 총리 부재 시위기 관리를 담당하는 관방장관으로 장기 재직해 최근 수년간 외국을 방문한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고 대외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스가의 외교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내일에 쌓여있는 분위기다. 산케이신문은 스가가 총리가 되는 경우 위기관리 내각으로서 아베 정권을 계승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이라고 2일 관측했다. 외교 정책 수완은 미지수이며 일본이 중시하는 미일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스가는 독자 지지 기반이 약해 다른 파벌의 지원을 받아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각 세력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며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홍콩 매체 전문가들 스가가 일총리 되면 중일 관계 안정적.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될 경우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아베 신조 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4일을 표명한 아베 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일본 총리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상하이 부단대 일본연구센터의 후링위안 주임 교수는 아베 총리가 중일 관계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서 스가 관방장관이 아베 총리에 의해 관방장관으로 발탁된 만큼 그의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태도는 아베 총리와 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 교수는 중일 관계는 아베 총리의 2기 집권 초기인 2012에서 2014년 긴장 상태에 있었지만 2016년 이후 원만해졌다면서 스가 관방장관이 총리직을 잇게 되면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케임브리지대 빅터 테오 연구교수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일본이 안보 문제에 대해선 미국과 협력을 해야 하지만 상호 이익을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국에게 일본 수출 규제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일본 국민들 아베에게 주제 파악 좀 하자는 초유의 사태, 일본 국민들 일본 당장 탈출한다는 겁에 질린 애올란 공황 상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 국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이며 각종 극우 언론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일본 정부의 강력한 질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아무런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때문인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부재로 현재 일본은 심각한 안보 위기를 맞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보는 필요 없다며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일본 내부와 세계적으로 일본이 밝히자마자 그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현재 일본 정부는 이렇다 할 만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고
잘못된 정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일본 국민들과 언론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인데요. 즉시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틀 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며칠 뒤면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북한은 정상회담 전 미국의 제안에 불만이 있는 듯한 메시지로 또 이틀 오전 미사일을 발사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밝힌 정보와 일본이 밝힌 정보가 상이한 것이 현재 일본 내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원산만 해상에서 한 발 발사했으며 북극성 계열의 미사일로 추정되며 특히 이전까지 최근까지 보여주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이며 미사일의 고도, 사거리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으로 판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도 우리나라의 합참 관계자가 발표한 것과 동일하게 파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역시나 일본이었습니다. 아니 잘 알지도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겠죠. 아우 답답합니다. 일본은 자신만만하게 우리나라보다 빠른 정보력을 일본 국민들에게 과시하며 우리나라를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듯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40분 만에 스가 요시히데 일반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즉시 일본 정부가 파악한 정보를 밝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정보가 틀려서 완전 개망신을 당하게 된 거죠. 일본은 우리나라 없으면 진짜 안 됩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정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였고 일본이 사죄하기 전까지는 절대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도 안 되고 미사일 정보를 쉽게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본인들 나라 지켜야죠. 우리나라한테는 엿을 그렇게 크게 먹이고 본인들은 꿀 빨고 싶다라는 말이잖아요. 여하튼 각설하고 스가 요시히데 장관이 1차적으로 발표한 정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북한이 오전 7시 10분경 탄도미사일을 일본 해역 방향으로 2발 발사했다. 2발. 이 중 한 발은 실제 7시 20분쯤 일본 지배구역인 배타적 경제소역 바깥쪽에 낙하를 했고 나머지 한 발은 일본 시마네현 도고섬 인근 바다에 떨어져 일본 영해에 실제 낙하를 했다라고 밝혔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나라 합참이 발표한 정보와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제 방송을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아마 일본 얘네가 진짜 정보 파악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미사일 발사 수를 다르게 파악했다는 점이 일본에겐 엄청난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과의 지소미아 협정 없이도 일본 자국의 정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던 일본이 이렇게 대놓고 주제 파악과 정보 파악 제대로 못하고 세계를 상대로 발표한 미사일 정보를 대놓고 틀린 거죠. 결국 일본이 오류를 인정하고 4시간 정도가 지난 오전 11시 30분경 스가 요시히데가 중심이 된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오전에 발표했던 내용을 썩은 표정으로 수정을 합니다. 실제로는 미사일이 한 발 발사된 것 같으며 2발이 아닌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추진체와 발사체로 분리되어 2개의 미사일로 발표했던 것이라면서 발표 내용을 수정하죠. 그리고 일본 기자들도 좀 어이가 없었는지 한국과의 정보가 이렇게 틀린데 실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물음에 또 똥 씹은 표정으로 큰 멘트를 날리지 않고 단지 2개의 발사체에 대해 언론이 2개의 미사일로 생각한 것 같다 라는 황당한 변명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바로 끝냈습니다. 아주 꼬십니다. 북한이 이번에 굉장히 잘했어요. 더 가까이 좀 날려줘야 되는데 북한이 섬나라 원숭이들 불맛 좀 보여준다고 밝혔었는데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일본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일본이. 그리고 일본에게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일본이 주장한 것은 한국이 없어도 미국과 협력해서 안보를 더욱 보강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번 정보 파악을 했다면 이미 틀렸고 이런 잘못된 정보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인즉슨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미국보다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이는 과학적으로 봐도 명백합니다. 한국이 더욱 빠르게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포착은 실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레이더가 가장 먼저 포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기능이라면. 실제 미국도 북한을 쉽게 견제할 수 있는 이유가 주한미군의 군사 장비와 우리나라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우리나라에게 주한미군이 없고 우리나라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북한의 미사일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본인들의 논리적 오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수출 규제를 마치 정당화하듯이 우리나라와의 지소미아 협정 종용에 대해서 유감이란 말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에 지금 일본 네티즌들과 일본 국민 및 언론에서는 결국 일본 정부가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며 한국에게 단행한 수출 규제 문제를 조속히 철회하고 한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해서 일본의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국민들은 지소미아 종료가 한국에겐 큰 득이 없지만 일본이 한국에게 있어 전략물자 수출 규제를 내세운 이유가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전략물자 등을 대한민국이 제3국에게 군사적 물자로 유출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건데, 그보다 윗단계 정보인 군사적 정보로 일본 고유의 안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소미아 협정을 한국이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일본 정부에게조차 논리로 일침을 가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 북한이 올해 들어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이번뿐만 아니라 일본이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적이 수차례 되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안보적으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